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20명, 오늘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283명이 됐는데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박성동 기자, 확진자는 어디에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하루 제주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11명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생한 환자들인데 이 가운데 7080 라이브 카페발이 2명, 국제교류재단 직원이 1명 추가됐고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270번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수도권을 방문한 1명, 나머지 6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20명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이 7080 라이브 카페발 확진자들이었습니다. 김영성당과 한라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 17일 이후 라이브 카페발 집단 감염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예,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발생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생한 확진자인 이도 이동의 백 아카데미 학원 강사 A씨의 경우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지난 20일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튿날인 어제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오현중과 제일중, 탐나중, 동여자 중학교 등 4개 학교의 2학년 학생 16명이 이 강사의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학생들은 현재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가격리 중입니다. 대기고와 제일고등학교에 이어 이들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집단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됐고 학원들에 대해서도 휴원이 권고됐는데 방역당국은 학원가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추가 지침을 도교육청과 논의할 방침입니다. 예, 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선제적으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확진자 동선 가운데 집단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워크스루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한라사우나와 가까운 제주 동문시장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상인 130여 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7080 라이브 카페발로 확진자가 발생한 보듬의 노인 주간 보호센터도 입소자와 직원, 가족 등 14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국제교류재단의 경우 전수 검사 결과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전수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동선과 접촉자도 늘면서 제주에선 어제 하루 검사가 1,4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15,200여 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됐는데 한 달 전보다 2.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오늘도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문자가 몇 차례 오던데 이 검사를 당부하는 동선이 몇 곳이 있죠? 네, 먼저 용두암 해수랜드 이용하신 분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그리고 17일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 용두암 해수랜드 남탕 이용하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으셔서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고 지난 18일 오후 1시 12분부터 7시 12분 사이 아스타호텔 사우나 남탕을 이용하신 분들도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 감염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과 숙박시설 예약률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놓으면서 제주도도 관광지와 골프장 이용 제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흰눈으로 뒤덮인 한라산 어리목 광장. 아이들은 눈썰매를 즐기고 설경을 감상하려는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도
하루 평균 3,200여 명이 한라산 겨울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못 가니까 제주도로 오게 됐고 제주도에서 한라산 설경을 보러 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막상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등반해서 나름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강화 대책에 따라 한라산 등반과 주변 이용시설이 앞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행하는 특별 방역 강화 조치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국립공원과 해넘이 해맞이 등 주요 관광명소가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에서도 식당에서 5명 이상 예약과 모임이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만 예약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대형마트에서도 발열 체크가 의무화되고 시식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성산일출봉 등 해돋이 명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운영 중단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해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관광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 동향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이 구성되게 되고 그 집단 안에서 또 다른 감염원이 또 발생되게 되고.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정부 조치에 따라 도내 숙박업소와 골프장 등이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부담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제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54%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오후 5시 기준 지역 학원과 교습소 1,500여 곳의 54%인 800여 곳이 휴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등교 중지 기간인 이번 주에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 동참을 권고하고 특별 방역 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혹시 모를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명부를 작성하거나 스마트폰 QR코드로 출입자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수집을 하고 있죠. 제주도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코드를 어제부터 가동을 했는데 아직 설치 업소가 3%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시내 한 카페. 계산대 옆에 업체명이 담긴 QR코드판이 눈에 띕니다. 방문객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제주 안심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켜 QR코드를 갖다 대면 업체 방문 시각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제주도 역학조사 시스템에 송출됩니다. 방문객은 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덜고 업체는 QR코드 리더기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기명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QR코드 리더기 구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도 조사업소마다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돼 역학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 안심코드에 등록된 업체는 600곳. 등록하겠다고 신청한 업소를 더해도 도내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주도는 앱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면서 업체 모집과 가동이 늦어졌다며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음식점이랑 소규모 카페, 사우나 같은 이런 소규모 시설이 저희가 주요 목표로 잡고 있고요. 현재는 학회나 이런 모임이 이런 게 금지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소규모 회의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진단검사가 폭증하고 그에 따른 역학조사도 과부하가 걸린 가운데 새로 가동된 제주 안심코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도민과 업체들의 이용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연구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간의 대치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를 접수합니다. 개정된 4.3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당시 희생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도 추가 신고 내용의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4.3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 14,533명과 유족 84,452명을 인정했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 시행자인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 그리고 제주 중부공원 개발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내년 7월 일몰제 도래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환경, 재해, 교통 영향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개발은 일몰제를 적용받는 부지에 민간 자금을 투입해 30%는 공동주택 시설로 나머지 70%에는 공원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차 추경 예산에 오른 명시 2월 사업 가운데 26%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020년 제주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올해 3차 추경에 반영한 명시 2월 사업은 315건에 예산은 2,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사업 건수는 20건 줄었지만 사업비는 403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6.7%인 84건은 예산 집행률이 0%로 나타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5년 17살인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시술소 강사 30살 고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날짜를 명확히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부모가 알면 충격을 받을까 봐 형사 고소가 늦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핵심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